자, 이번에는 클래스의 구성 요소인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constructor죠. 자, 생성자 정의죠. 자, 생성자는 클래스가 객체 생성될 때 맨 처음 호출되는 거, 객체 인스턴스라고 했죠.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맨 처음 호출되는 거죠. 반드시 클래스명과 동일해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 앞에서 스튜던트 클래스나 아니면 앞에서 여러가지 실습 예제를 했죠. 그런데 클래스 안에 변수나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나 메소드, 멤버 메소드는 기능해 줬어도 클래스 안에 이때까지 생성자를 우리가 직접 구현해 준 적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 생성자는 우리 앞에서 벌써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 인스턴스 생성할 때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예를 들면 스튜던트 s는 new에서 스튜던트 해서 new 다음에 클래스명 써주고 갈로 열고 닫고 해줬죠. 자, 우리 new 다음에 클래스명 써주고 갈로 열고 닫고 해준 요게 실은 생성자죠. 생성자. 말 그대로 메모리에 인스턴스를 생성시킨다. 컨스트럭터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생성자로 불리죠. 구체적으로는 디폴트 생성자죠. 기본 생성자. 우리가 벌써 생성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생성자의 기능이죠. 클래스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하죠. 그렇죠. new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디폴트 생성자 클래스명하고 갈로 열고 닫고 해주면 생성자의 첫 번째 목적은 클래스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 뒤에서 이제 실습을 하겠지만 주로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또 실습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인스턴스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작업을 해주고 싶다 이거죠. 그럴 때 이제 앞에서 배운 명령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스턴스 변수 초기화하는 작업을 많이 하죠. 자, 생성자 형식이죠. 형식은 자, 생성자의 형식은 반드시 클래스 그 생성자가 정의되는 클래스의 클래스명을 써줘야 된다 이거죠. 자, 생성자의 형식은 우리 앞에서 보면 메소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소드는 이름을 우리가 그 원하는 대로 이름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생성자는 반드시 그 생성자가 쓰이고 있는 클래스명으로 대소문자까지 당연히 같아야 되죠. 클래스명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접근 지정자를 써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디 안에 인스턴스 변수 초기화나 아니면 그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어떤 작업을 해주고 싶을 때 여러 가지 명령문을 이제 사용해서 어떤 기능을 구현해 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생성자의 형식은 보면 앞에서 우리 배운 메소드 형식과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면도 있죠. 그 생성자의 이름은 반드시 클래스명이 돼야 되죠. 그리고 메소드는 리턴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없으면 보이드라고 써줘야 되죠. 근데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 없죠. 자, 생성자의 특징이죠. 생성자의 특징은 뭐 리턴 타입이 없죠. 아까 봤죠. 아까 그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생성자를 구현해주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 자동으로 디폴트 생성자를 추가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구현하면 디폴트 생성자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 디폴트 생성자 형식이죠. 퍼블릭하고 뒤에 보면 클래스명하고 아무 인자가 없죠. 그리고 이제 중괄로 바디죠. 바디 안에 아무 하는 일이 없다 이거죠. 자, 그 밑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디폴트 생성자를 이제 사용한 경우죠. 자, 스튜던트 클래스 우리가 앞에서 쭉 이제 구현해서 사용한 학생 기능을 하는 클래스죠. 네임 그레이드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메서드를 구현해주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특별히 생성자를 만들어 준 적은 없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실행 클래스 메인에서 new하고 스튜던트에서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클래스 이름하고 갈로 열고 닫고 하면 이게 이제 스튜던트의 디폴트 생성자겠죠. 기본 생성자 해서 s에 할당하고 난 다음에 s.setName에서 쭉 정상적으로 사용했죠. 우리 앞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를 구현해 준 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하죠.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러가 지금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 생성자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퍼블릭 스튜던트에서 디폴트 생성자를
이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해주니까 우리가 new student에서 이런 식으로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생성자를 만들어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냐, 그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참고로 이제 디폴트 생성자의 형식을 알아놓는 게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앞에 퍼블릭 써주고 클래스명, 지금은 스튜던트죠. 그리고 어떤 매개 변수도 없다 이거죠. 그리고 바디에서도 아무 하는 일이 없다 이거죠. 그냥 그 말 그대로 뉴에서 스튜던트에서 생성자를 호출하면 스튜던트 클래스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만들기만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사용자가 직접 생성자를 사용하는 그 예제죠. 똑같이 스튜던트 클래스죠. 네임하고 그레이드 변수 선언해주고, 자 보면,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생성자를 직접 사용자가 이번에 만들어주고 있죠. 보면 파랭부터 보면 퍼블릭 스튜던트에서 디폴트 생성자죠. 지금은 디폴트 생성자를 사용자가 직접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서 배운 형식대로 구현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위에 보면 오행에 보면 퍼블릭 스튜던트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있죠. 자, 생성자는 자 이런 식으로 이름만 같이 해가지고 생성자는 지금 매개 변수가 다르죠. 매개 변수가 다르면 매개 변수나 매개 변수의 타입, 매개 변수의 순서만 다르면 생성자는 같은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오행은 퍼블릭 스튜던트에서 스트링 언더바 네임에서 지금 매개 변수가 한 개가 있죠. 지금 매개 변수가 한 개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 요 생성자를 호출하면 네임으로 전달된 이름 정보죠. 이름 정보를 6행에 보면 바디에서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바디에서 이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네임이라는 그 변수에 요 전달된 값으로 초기화를 한다. 이 초기화. 근데 파랭에 보면 스튜던트에서 디폴트 생성자나 바디에서 아무 하는 일은 없죠. 근데 그 오행에 있는 그 이제 매개 변수가 한 개 있는 생성자는 전달된 값으로 메모리에 생성되는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을 초기화를 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개발자죠. 개발자가 직접 생성자를 구현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3행에 보면 스튜던트에서는 new 스튜던트에서 자 스튜던트에서 클래스 명하고 괄호 열고 닫고서 아무 인자가 없죠. 디폴트 생성자를 사용해서 메모리에 이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만들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S에 할당하면 자 그 상태가 있죠. 좀 보면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네임 그레이드에서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메서드가 메모리에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S에 할당했죠. 근데 이제 디폴트 생성자는 바디에서 아무 하는 일이 없죠. 하는 일이 없으니까 네임하고 그레이드 멤버 변수의 값은 앞에서 했듯이 네임은 스트링 참조형 변수죠. 참조형 변수니까 값이 널이죠. 그리고 그레이드는 0이다 이거죠. 0. 그레이드는 인트 기본형 타입 변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성됐죠. 근데 사행에 보면 스튜던트 S2는 new 스튜던트에서 또 다른 인스턴스를 만들고 있죠. new 스튜던트에서 이번에는 홍길동에서 이번에는 스튜던트 클래스에 인자가 하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그 이제 그 매개 변수로 홍길동이라는 값을 전달한다 이거죠. 그러면 자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인자가 하나가 있는 생성자 구행에 있는 요 스튜던트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이제 S2에 할당하고 S2는 자 또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가리키는데 S2는 자 똑같이 스튜던트 인스턴스가 생성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홍길동이라는 값을 네임에 전달했으니까 네임이 메모리에 생성된 네임 요거죠. 요거 생성된 네임에 인자로 전달된 홍길동이라는 값을 세팅을 하니까 초기화를 하니까 홍길동 해서 자 이런 식으로 S2가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네임 멤버 변수 네임의 값은 홍길동이다 이거죠. 당연히 그레이드는 여전히 0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인자가 있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값을 전달하면 인스턴스 생성시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다 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 앞에서 있는 것처럼 오행처럼 그 S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를 안 한 스튜던트 인스턴스죠. s.setName에서 이순신에서 이런 식으로 값을 일일이 세트를 써가지고 일일이 세팅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학생의 정보를 저장하는 속성 그 멤버 변수가 한
한 10개 정도 되면 이런 식으로 세트 써가지고 일일이 구현하려고 하면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인자가 있는 생성자를 이용하면 그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값을 우리 뒤에서 이제 그 인자가 여러 개 있는 생성자도 하죠. 값을 이제 그 속성의 개수만큼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면 바로바로 초기화가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6실행에서 이제 인스턴스 멤버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하는 거죠. 자, s.getName, s.getGrade 하면 s가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는 name하고 grade가 늘 0이죠. 출력하면 조금 더 출력하면 늘하고 0이 출력이 되겠죠. 자, 학생 인스턴스는 당연히 학생의 어떤 신상 정보를 저장하죠. 신상 정보.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학생의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name하고 grade가 아무 정보가 없다 이러면 좀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면 이번에는 S2에 접근해서 S2로 두 번째 인스턴스에 접근해서 getName, getAge에서 출력해 보면 이번에는 학생 이름이 홍길동이고 학년은 0.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지금은 두 번째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네임은 홍길동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학생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지금 이 예제는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한 개인 경우죠. 자, 그런데 한 개인 경우도 S2로 접근해서 그 인스턴스를 스튜던트 인스턴스에 접근해서 이름하고 학년을 출력하는데 이름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데 학년이 0학년이다 이거죠. 학생은 반드시 이름도 있는 반면에 몇 학년인가도 있어야 되죠. 지금 이 경우에는 그 학생 클래스에 멤버 변수가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면 그 이름뿐만 아니라 네임뿐만 아니라 그레이드도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한 개니까 하나의 값만 초기화를 해주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행에 보면 스튜던트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지금 구현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스트링 언더바 네임 인트 언더바 그레이드에서 이번에는 두 개의 생성자 호출 시에 두 개의 값을 전달받아 가지고 네임 그레이드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학생 인스턴스를 만들면 학생 정보를 우리가 완전하게 똑바로 학생 정보를 똑바로 초기화를 해줄 수 있겠죠. 자, 보면 옆에 있는 실행 클래스죠. 뉴 스튜던트에서 사명해 보면 홍길동에서 이번에는 인자가 하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했죠.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 생성자니까 구행에 우리 앞에 실습했듯이 구행에 있는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네임으로 언더바 네임으로 홍길동이라는 값이 전달되죠. 그러면 밑에 이제 메모리 상태를 보면 s가 네임은 홍길동인데 그레이드는 계속 0이다 이거죠. 자, 사행에 보면 뉴 스튜던트에서 이순신 사함에서 이번에는 스튜던트 생성자 호출하는데 인자가 두 개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니까 방금 설명한 오행에 인자가 두 개 있는 생성자 호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만들어지면서 네임으로 전달된 값은 언더바 네임으로 전달된 값은 네임 이순신이고 그레이드로 전달된 값은 3이니까 3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행에 보면 첫 번째 학생이 정보 출력하면 네임 홍길동에서 이름은 출력되는데 학년은 0이 출력이 된다 이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제 12행에서 네임하고 그레이드 값을 출력하면 학생의 이름은 이순신이고 학년은 3학년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이번에는 12행에서 출력되는 정보는 이제 그 올바른 학생 정보를 전체 다 출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성자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 명은 같이 써도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매개 변수의 개수죠. 매개 변수의 개수만 다르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생성자의 다른 명령문을 추가한 경우죠. 자, 우리 앞에서 생성자의 용도는 가장 중요한 용도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만드는 용도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생성자의 용도는 이제 인스턴스 만들면서 인스턴스에 있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용도로 이제 주로 많이 쓰이죠. 자, 그리고 생성자의 또 다른 용도는 지금 밑에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생성자에 지금 6행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println에서 단순히 메시지만 출력해 주죠. 자 생성자 안에서 우리가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만들어질 때 우리가 어떤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주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명령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성자 안에서 어떤 기능을 구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은 우리 앞에서 본 이제 메서드와 비슷한 기능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생성자 안에서 지금은 메시지 단순히 이제 생성자 호출하면 메시지만 출력하죠. 자 옆에 보면 자 3행에서 스튜던트 S는 뉴 스튜던트에서 이순신 3에서 인자가 2개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죠. 자 호출하면 자 메모리 인스턴스 만들어지면서 생성자 호출하니까 인자가 2개인 생성자 호출해서 이제 지금은 단지 콘솔로 메시지만 출력하죠. 사행에 보면 스튜던트 S2는 뉴 스튜던트 이번에는 인자가 하나가 있는 생성자 호출했죠. 그러면 인자가 한 개인 생성자 호출해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출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자 내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능을 구현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예제죠. 자 보면 자 우리 앞에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자 쭉 실습을 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사행에 학생은 이름이 있고 학년이 있고 당연히 학생은 자기 집이 있겠죠. 자기 집에는 주소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사행에 어드레스라는 학생이 사는 집 주소를 저장하는 속성을 하나 추가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학생 인스턴스를 메모리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쵸 속성이 name 그레이드, 어드레스 3개의 속성이 생성되니까 우리가 생성자 2개인 경우는 name하고 grade에 값만 초기해 주면 됐죠. 지금 어드레스라는 또 다른 속성 멤버 변수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러면 new 해서 student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스튜던트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면 이번에는 인자가 3개인 생성자가 필요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요 예제는 실습이니까 한번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 인자가 3개인 생성자를 한번 추가해서 실행 클래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면 네임 그레이드 어드레스 값을 동시에 한번 초기해 보라 그런 의미죠. 그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상으로 이제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근데 생성자 사용 시 이제 주의할 점이 있다 그죠. 자 주의할 점은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의 생성자를 구현을 해주지 않으면 디폴트 생성자가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 그랬죠. 자 근데 보면 자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 예를 들면 스튜던트 클래스에 지금 5행이나 10행에 보면 이제 사용자가 직접 생성자를 구현해주고 있죠. 구현해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15행에 있는 퍼블릭 스튜던트 디폴트 생성자죠. 디폴트 생성자는 지금 추석 처리해 가지고 구현을 지금 안 해주고 있죠. 중요한 게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구현해주면 이번에는 컴파일하면 디폴트 생성자가 자동으로 추가가 안 됩니다. 사용자가 그 생성자를 구현해줬다는 얘기는 이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제 생성할 때는 이제 사용자가 구현한 이 생성자를 주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디폴트 생성자가 추가가 안 됩니다. 자 보면 자 실행 클래스에서 지금 보면 사행에 보면 S2는 뉴 스튜던트 이순신 23에서 인자가 2개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죠. 그러면 인자가 2개 있는 생성자가 5행이 있으니까 이게 호출된다 이거죠 정상적으로. 근데 3행에 보면 스튜던트 S1은 뉴 스튜던트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죠. 지금 우리 디폴트 생성자를 추석 처리했죠. 추석 처리했으니까 이번에는 컴파일러가 사용자가 지정한 생성자를 지금 사용자가 직접 구현해주고 있으니까 디폴트 생성자를 추가를 안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행처럼 디폴트 생성자를 사용하면 오류가 난다 이거죠. 좀 더 실습해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 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폴트 생성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 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폴트 생성자는 우리 앞에서 스튜던트 클래스 실습 예제를 했죠. 그걸 알아보면 되죠. 자, 우리 스튜던트.java에 자, 네임하고 그레이드에서 멤버 변수 선했죠. 그리고 getName, getGrade, setName, setGrade에서 getSetter 만들어줬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생성자를 만들어준 적이 없죠.
자, 그런데도 스튜던트 자바에서 보면 스튜던트에서는 뉴 스튜던트에서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았죠.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죠. 지금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앞에 실습했는 것처럼 쭉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죠.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 했죠. 근데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를 우리가 구현해 준 적이 없죠. 뭐 디폴트 생성자 우리 형식을 아니까 한번 해보면 되죠. 생성자는 변수 다음에 주로 많이 사용하죠. 퍼블릭 스튜던트 해가지고 자, 이게 디폴트 생성자죠. 지금은 디폴트 생성자를 구현해 줬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죠. 자, 그런데 자, 디폴트 생성자를 주석 처리를 했죠. 자, 그런데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렇죠? 자, 디폴트 생성자를 우리가 구현해 주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 디폴트 생성자를 자동으로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디폴트 생성자를 구현해 주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만들 때 new 해서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생성자를 구현해서 사용자 정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기능을 사용하는 그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스튜던트 자바 EX1 패키지는 이름이 겹치죠. 자, 그러니까 소스 src에 패키지를 하나 EX1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셔가지고 클래스 스튜던트 자, 인자가 한 개인 생성자 인자라는 의미는 이제 매개 변수죠. 같은 의미입니다. 퍼블릭 스튜던트에서 자, 스트링 언더바 네임 항상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야 되죠. 대소문자까지 같아야 됩니다. 자, S를 자, 이런 식으로 소문자를 써주죠. 그러면 대소문자까지 다르니까 이때 스튜던트는 메소드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대소문자까지 같아야 되죠. 자, 그리고 자, 생성자 호출 시 전달된 초기 값을 name이라는 메모리에 생성된 변수에 초기화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디폴트 생성자 지금은 디폴트 생성자를 직접 만들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실행 클래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new 스튜던트에서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죠. 자, S2는 new에서 스튜던트에서 이번에는 홍길동에서 S1과 S2가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는 각각 다른 종류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지금 두 개의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만들고 있죠. 자, 그리고 두 개의 인스턴스에 저장된 멤버 변수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한다 이거죠.
자, s.getName, s.getGrade 되니까 디폴트 생성자로 호출한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네임과 그레이드 의 값을 출력하죠. 디폴트 생성자니까 바디에서 아무 일도 안 하죠. 그러니까 네임과 그레이드는 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겠죠. 이름은 null이고 학년은 0이 되겠죠. 우리 학생 인스턴스의 기능은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데 학생 이름이 null 없고 학년이 0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S2가 가리키고 있는 학생의 정보를 한번 출력해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학생 이름은 홍길동, 학년은 0. 자, 우리가 S2가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인스턴스는 new해서 스튜던트에서 홍길동 인자가 하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했죠. 그러면 자, 인자가 하나가 있는 생성자니까 자, 여기로 홍길동이 전달되면서 메모리에 있는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네임에 홍길동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getName, getGrade에서 네임하고 그레이드 값을 가져오면 네임은 당연히 홍길동이죠.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인스턴스 생성 시 인자가 있는 생성자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화 값을 전달해주면 메모리에 생성된 인스턴스의 그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인자가 하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학생 정보를 초기화를 하는데 인자가 하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도 학년은 여전히 0이죠. 그렇죠. 학생 이름은 홍길동인데 홍길동 학생의 학년 정보는 0학년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름뿐만 아니라 학년 정보도 똑같이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그 의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임하고 그레이드 두 개의 값을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인자가 두 개가 있는 생성자가 필요하겠죠. 자, 직접 여기에 한번 구현해 줘버리면 되겠죠. public student에서 자, 첫 번째는 name이라는 값이 전달되고 자, 두 번째는 grade 학년 정보가 전달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name은 언더바 name이겠죠. grade는 언더바 grade에서 자, 바로 스튜던트 클래스에 인자가 두 개인 생성자를 바로 구현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자, 이번에는 스튜던트에서 인스턴스는 우리가 원할 때마다 만들 수가 있죠. new 해가지고 S3 세 번째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인스턴스를 만들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순신하고 자, 3에서 인자가 두 개인 생성자를 호출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인자가 두 개인 생성자가 여기 있죠. 그러면 요 생성자가 호출된다 이거죠. 그러면 언더바 네임하고 언더바 그레이드에 이순신하고 3이 저장되니까 메모리에 생성된 네임하고 그레이드 값을 각각 이름하고 학년 정보로 초기화를 하겠죠. 똑같이 한번 이번에는 S3이겠죠. S3에서 세 번째 실행을 해보면 세 번째 학생의 이름은 이순신, 학년은 3에서 이번에는 인스턴스에 있는 멤버 변수의 값을 둘 다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동시에 초기화해서 그 값을 가지고 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자는 우리가 원할 때마다 같은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거죠. 단 만들 때 지금은 인자의 개수가 다르죠. 인자의 개수를 다르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생성자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생성자 예제에서는 실행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자 기능에서 주로 멤버 변수, 메모리 생성되는 멤버 변수의 값을 전달된 인자 값으로 초기화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어떤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어떤 그 다른 작업을 해주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생성자 본체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명령문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성자 호출 시에 그냥 메시지만 출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생성자가 호출되면 메시지만 콘솔로 지금 출력해 주겠다 그 의미죠. 자, 실행해 보면 자 디폴트 생성자 호출, 인자가 한 개인 생성자 호출, 인자가 두 개인 생성자 호출, 차례대로 호출하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생성자 안에서 해주고 싶은 그런 기능을 우리가 구현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생성자의 주된 용도는 생성자 호출 시에 메모리에 생성되는 인스턴스의 멤버 변수 속성이죠. 속성 값을 초기화해 주는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문을 이용해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를 사용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자, 디폴트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추가해 준다 그랬죠. 자, 그 추가해 주는 조건은 그 사용자가 생성자를 직접 구현해 주지 않았을 때만 디폴트 생성자를 자동으로 추가해 준다 그랬죠.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인자가 두 개 있는 생성자, 인자가 하나가 있는 생성자를 구현해 주고 있죠. 그런데 자, 디폴트 생성자를 이런 식으로 지금 주석 처리를 해버리면, 자, 주석 처리를 해버리죠. 그러면 자, 바로 이클립스에서 바로 에러가 발생하죠. 컨스트럭터에서 디폴트 생성자는 undefined 되죠. 그 정의되지 않은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니까 에러가 난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 지금은 스튜던트 클래스에 우리가 생성자를 직접 구현해 주고 있죠. 직접 구현해 준다는 의미는 사용자가 이 스튜던트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그 구현해 준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디폴트 생성자를 추가를 안 해준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틀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성자를 구현해주면 디폴트 생성자도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는 그런 이제 습관을 들이시면 좋죠. 자, 그리고 그 책에 있는 예제, 자,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에서 스트링 어드레스, 지금 자 학생의 정보를 저장하는 어드레스라는 속성을 지금 하나 추가를 했다 이거죠. 당연히 학생은 당연히 그 이름도 있고 학년도 있고 당연히 자기 집이 있겠죠. 집에는 주소가 있겠죠. 그 학생이 사는 주소를 저장하는 어드레스라는 속성을 자 이런 식으로 추가했죠. 그러면 자, 우리 앞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디폴트 생성자, 인자가 하나가 있는 생성자, 인자가 두 개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면 지금은 또 어드레스라는 속성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어드레스라는 이 속성 값은 초기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인자가 3개 있는 생성자가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스튜던트 S 사겠죠. 뉴에서 스튜던트에서 자, 이번에는 인자가 3개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한다 이거죠. 그렇죠. 3개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야지 이번에는 학생의 속성이 이제 완전하게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류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인자가 3개 있는 생성자가 없죠. 그렇죠. 없는 생성자를 호출하니까 이런 식으로 오류를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자가 3개가 있는 생성자를 구현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이제 S4 네 번째 학생의 정보를 한번 네임 그레이드 어드레스에서 출력해 보면 이번 네 번째 학생의 정보가 올바르게 출력이 되겠죠. 그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